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하겠다. 말을 좀 아꼈습니다. 자, 일단 뭐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.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서 김기현 대표가 소위 영수회담을 주선할 그런 가능성, 이것도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건대 지금 현 단계에서 영수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려면 사전에 아마 의제와 관련한 그 조율을 하는 과정이 꽤나 힘들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의 수사 부분까지도 네. 아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생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죠.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의제 조율 과정에서 굉장히 공전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양 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주로 의제가 조율될 거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? 예. 자, 그렇게 의제만 조율하다가 그냥 결국 영수회담 성사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. 네. 그런데 저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. 윤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급한 부분이 있어요. 어찌됐건 올해부터는 국정성과를 내야 됩니다. 네. 자, 그런데 국정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이제 그 관련 법안들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. 자, 이제 그랬을 때 야당 협조 안 받고는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제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는 건데 그 의제들 자체가 굉장히 큰 의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할 경우에는 네. 그거는 여야 영수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굉장히 그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연금개혁이라든가 뭐 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개혁 얘기를 대통령이 올해 좀 화두로 지금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거 하는데 여야 영수회담도 한번 안 하고 그걸 과연 추진할 수 있으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게 관철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. 제가 보건대는 뭐 못 돼도 이번 정기국회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입법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좀 요구사항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그 여부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의 운신의 폭도 결정이 된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답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이건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아직 못했다는 뜻입니다. 네. 네. 어쨌든 오늘 김기현 이재명 대표의 만남, 뭐 표면적으로라도 민생과 협치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그림, 이건 언제 나올까? 일단 김기현 대표가 뭐 단 둘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까지는 아니어도 김기현 대표라도 껴서 3자 회동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윤 대통령도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맞는 말씀이에요.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돼요. 이거는 무슨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. 무슨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문제예요. 야당이 협조 없이 어떻게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합니까? 그죠? 그것도 거대 야당이잖아요. 169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협조를 구하지 않고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어요. 정치적으로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. 정치인들은요, 아무리 그 기분이 나쁘고 뭐 상대방이 싫더라도 그래도 만납니다. 그리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협조를 요청하고요. 국정 파트너예요.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반쪽 그 절반의 국민들을 뭐 아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? 그렇게 가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저를 만나는 게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. 야당을 존중해야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야당 존중을 안 하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김기현 대표가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한다고 생각해요. 여당 대표로서. 뭐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 만나시라 아니면 우리랑 같이 셋이 만납시다라든지 주례 회동한다잖아요. 2주에 한 번씩 이제 가서 그 얘기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. 그리고 국민들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고 뭐 합의점을 못 찾더라도 자꾸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나라가 서로
협치하면서 뭐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해야지 대결 구도만 계속 보이는 게 맞겠습니까?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빨리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뭐 이번에 계기가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순방 끝나고 돌아오면 네. 여야 대표 이렇게 초치해서 뭐 가서 있었던 일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바가 있는데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하면 뭐 일본 다녀오고 그렇죠. 이러니까, 그러니까 그죠? 더군다나 예. 지금 뭐 한일 간에 뭐 강제징용 관련한 현안도 이슈 있고. 그렇대서 워낙 예. 이슈가 또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예. 그러면 이번에 가서 일본하고 뭐 대략 이러이러한 합의가 있었고 예를 들어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무리한 게 있으면 좀 설득도 하고 예, 그건 이렇다 실상은 이렇다라고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납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해보고 설령 이제 수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다음 계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미국도 다녀오시잖아요. 네. 미국 다녀오시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했고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 했다라고 한다면 예. 그다음 그 직후 정도에는 적어도 만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단 한미일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계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